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 기분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기부여 방법을 찾지만 사실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가 왜 찾아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런 무기력함이 찾아오죠. 예를 들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자기 개발서 읽고 부업까지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며칠 못 가서 무너지면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원하시고 친구들은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고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죠. 이런 외부의 압박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유독 강한 편이거든요. 또 다른 원인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떠맡았을 때입니다. 회사 일, 집안일, 인간관계 유지, 자기 관리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팬데믹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일상, 불확실한 미래,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으면서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달성 에너지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생산성, 성취, 결과, 통제,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달려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은 순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고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음이 답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완전한 휴식을 허락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기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전부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번아웃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몸속의 면역체계가 알아서 바이러스와 싸워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몸과 마음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것도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대신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충분히 쉬어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과를 냈을 때만,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도 이런 사항을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용서도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시간들,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괜찮아 하고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점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보통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할 때 어깨가 아프고 팔이 떨린다는 것만 생각하면 계속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힘든 것만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아직도 잘 되고 있는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이걸 감정 기록으로 해보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노트를 펴고 지금 내 삶에서 어려운 것들을 왼쪽에 적고 여전히 괜찮은 것들을 오른쪽에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괜찮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편안한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사실은 감사한 일이거든요.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아직 괜찮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기 쉽거든요.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나눠보세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을 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 가벼운 우울감, 인간관계 고민 같은 것들도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훨씬 명확하게 정리되거든요.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콘텐츠를 끊는 겁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조차도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거든요. 지금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난 대로,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대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진짜 나니까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면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우리를 조용히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 아래를 걷다 보면 자신이 이 거대한 세상의 작은 일부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내가 안고 있던 고민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호수를 따라 걷거나 나무와 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물과 꽃이 주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인생이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아침, 낮, 저녁, 밤이 있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도 있고 바닥날 때도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시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언젠가는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날이 온다는 걸 믿으세요. 사이클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높은 곳만 있고 낮은 곳이 없다면 우리는 높음을 느낄 수 없거든요. 낮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높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슬픔을 알기에 기쁨이 더 소중하고 어둠을 겪었기에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거죠. 낮만 있고 밤이 없다면 우리는 해를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밤이 있기에 아침 햇살의 고마움을 아는 거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감정을 경험했기에 높은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중의 행복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충분히 쉬고 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에 대한 기대나 압박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 같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대신 운동복 입어보기, 운동화 신어보기, 운동 앱 열어보기, 밖에 나가서 5분만 걷기,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행동만 목표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을 했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나 오늘 운동복 입었네? 잘했어. 이렇게요. 작은 노력도 노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상태에서 뭔가 하나라도 했다면 그건 큰 진전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는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책하게 되고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어지고 실제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점차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 멀리 가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노트를 꺼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문장들을 써보세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수백 개의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보이거든요. 내가 감사 모드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작은 것들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숨 쉴 공간을 주고 치유할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사이클의 일부니까요. 세상은 항상 무언가를 생산하고 성취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니거든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덜하고 인생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을 때도 스스로 회복하듯 인생도 여러분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고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하죠.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왜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종이컵을 팔고 피아노를 치고 밀크쉐이크 기계를 판매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50대에 맥도날드라는 작은 가게를 알게 되었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2세, 많은 사람이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그는 인생의 진짜 출발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껴져도 언제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자신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세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도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로도 충분합니다. 쉬어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됩니다. 당신의 리듬, 당신의 속도로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